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당헌 취지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는 당원 투표를 마무리했는데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당원 투표는 마무리가 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당헌 개정 쪽으로 무게가 실릴까요? 예, 당헌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제 헌법과 같은 규정을 하는데요. 네. 어제 투표가 완료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최고위 보고 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예상을 종합을 해보면 약 70% 이상의 득표율로 당헌 개정에 아마 찬성표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가해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발행한 그 정치적 의혹이 부도를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로서 그 세웠던 원칙을 이낙연 대표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한 3가지 키워드 정도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진 당원 그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이제 삽입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조조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청장이 지금 현재 여당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조직이 관리하는 기조조직이 따로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안 내버리면 이 선거 기조조직은 절반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6개월의 짧은 당대표 생활에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 무공천 관련 당헌이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뭐 단서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무공천과 관련된 지금 당헌의 규정은 중대한 이 사유로 발생을 한 그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그 모양새가 유력합니다. 단 전당원의 투표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공천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양날의 검이 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와 협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번 그 다음 공천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렬한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해서 공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버리면은 당에서는 거부하는 모양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헌 개정이 당에 대한 신뢰로 직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결정이 이후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는 얘기인데 당에서 그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2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 선거 입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있고 당 밖에서 당을 열렬히 지지를 해주는 지지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선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 굉장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당 밖에 있는 지지층에 좀 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무공천 원칙을 깨트린다고 하니까 한국여성에 전화해서 서울시장 피해자를 두둔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당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정의당이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사실 정의당 내부 사정이 좀 재밌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가 이끌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과의 미러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당 대표가 김종철 대표로 바뀌었고 특히 그 당내 그 스피커로서 유호정 젊은 의원이 굉장히 이제 총대를 메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민주당과의 이렇게 그 협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내 그 현실적인 그 문제는 정의당 없이 대선에서 이긴 적이 있었냐?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는 공천을 실시하면서 그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공천 당헌 개정 이슈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